오리지널. 예? 근데 빨간 거 드세요 원래 소주? 센 거 드세요? 아, 모르겠어요. 나는 센 거, 그거 빨간 건가, 빠른 거, 파란 거, 나 구별이 없어요. 후레쉬가 있고 어. 좀 약한 게 있고 도수가 1도에. 나 그런 거 잘 몰라요. 그냥 뭐 어디 가면은 뭐 후레쉬라면 뭐 후레쉬 주라면 후레쉬 주고 나 후레쉬 뜻도 몰랐어요, 그냥. 감사합니다. 이렇게 좀 예. 자리를 마련해 주셔가지고. 세네.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먹던 그 오리지널이다. 아우. 가끔 가다가 외로울 때도 있는데 이럴 때는 참 술이 최고지. 외로울 때 술 드세요? 직장 생활을 할 때는 너무너무 사람을 많이 만나잖아요. 엄청나게 많아요. 엄청나게 많네. 근데 직급을 앉아가지고 퇴직해가지고 딱 있다 보니까 약간 그리운 거 있지. 아 그럼 북적북적. 맨 처음에는 부쩍부쩍한 걸 싫어가지고 네. 했는데 그래도 뭐 제가 하는 일이 사람을 만나는 일이니까 민원이 오니까 근데 뭐 이런 사연 저런 사연 다 듣고 채권자 이야기 듣다가 또 채무자가 또 채무자 이야기도 들어오고 간간히 앉아 이 사무실에서 지금 이 사무실이 6층이에요. 네. 그죠? 네. 6층에서 저쪽 그 창문이 지금 저녁놀이 떨어지는 곳이에요. 근데 가끔 제가 카페에다 사진도 하나 찍고 올리고 그랬는데 네. 그 눈이 내린다든지 저녁쯤 됐을 때 이 시간쯤 되면은 전에는 누가 술 한잔 하자고 전화도 오고 나는 그 전화를 피하려고 이렇게 하고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있을 때 잘해라. 있을 때 그분들한테 잘해주라는 거지. 예? 그 소속에 있을 때 직장 생활을 되게 오래 하셨잖아요. 예. 그 직장 생활을 오래 하고 자발적으로 어쨌든 퇴사를 하셨습니다. 뭐 한 2, 3년 다니다가 퇴사하는 사람들 말고 천자봉님처럼 막 15년, 20년 뭐 이렇게 이제 거의 반평생 가까이를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제 퇴사하고 싶은 분들이 이제 인생 2막을 준비하시는 분들이겠죠. 예.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먼저 나오신 퇴사 선배로서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지금은 앉아 뭐 우리가 이 나이에 퇴사한다는 것이 조금 너무 젊었을 때 나오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근데 일반 회사에서는요 50대 초반도 나온답니다. 네. 40대 후반도 나오고 네. 야, 딱 그런 거 보면은 나는 그래도 참 재밌게 그렇게 잘 했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그런데 저도 돌이켜 보면은 뭐 제가 카페에다 뭐 글을 쓰는 거 봤지만 뭐 옛날에 교도관 생활도까지도 제가 했지 않습니까? 그런 생활을 하고 또 이런 생활을 하고 하다 보니까 저는 너무 혼자 조금 타이트하게 지냈어요. 그걸 하다 보니까 조금 남들이 느끼지 모르는 민사적인 생활을 너무 많이 느낀 거예요. 제2의 인생을 사시는 분들 하면 나름대로 자기가 뭐 하는 역할은 있을 거예요. 근데 이제 그 전문적인 그것을 가지고 사회적으로 연관이 안 된다면은, 나름대로 우리 또 이거 부동산 이런 경매, 공매에 대한 것도 한번 눈을 보도 나쁜 거는 아니에요. 조금 전문 지식이 없다면은, 자기가 전문적인 일을 갖다가, 이 사회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은, 그냥 뭐 이거 해볼까? 창업 한번 해볼까? 그것보다는 뭐 이런 거. 그런 것보다는 그냥 일단은 그 파리바게트라든지 기타 등등 무슨 창업을 하더라도 일단은 경제를 알아야 돼. 그리고 채권 채무를 알아야 돼. 그런데 경매 공부는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, 안에. 그렇지. 예. 그렇죠. 예. 그렇죠. 그래서 옛날에 그 경매했던 계장님들은 이 경매 기록에 공타, 민사재판, 그리고 뭐 가정법원 같은 그 경우에는 뭐 어디고 저 이혼했던 그런 판결문, 구청에서 날라오는 뭐 교부 청구서, 뭐 세무서에서 날라오는 그 어디고 또 세금 또 교부 청구서, 그러다 보면 법정기일, 당해세 이런 게 다 있어요. 그 기록 안에 공부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. 특히 등기부 등본, 건저당, 뭐 저당권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 경매 기록 하나에 뭐 호적, 공타, 민사 다 있어요.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거 한번 이거 해보고 나면은 다른 것까지도 많이 알 수 있다 이렇게 하거든요. 그래서 특이한 전문 기업이 없다면은 부동산에 대한 재테크를 좀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. 프랜차이즈 창업도 2억, 3억, 4억, 5억 이렇게 들어가거든요. 뭐 하나 제대로 갖추려면. 그래서 그 돈이면 사실 그런 자본이면 부동산 경매로도 충분히 사실 스타트를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. 그 일단은 이제 뭐 그런 경우에는 또 망해 삐면은 그렇죠. 회수가 안 되죠. 좀 그렇지만 또 부동산 경매는 자기한테 맞는 물건. 자기한테 맞는 물건이라는 것은 자기의 자본. 지금 보십시오. 보니까 뭐, 예를 들자면은 뭐, 감정가 3억에 전세 2억 5천짜리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? 그런 거 경매 놓으면은 뭐, 나중에는 전세 2억 5천을 내가 안고 사야 되잖아요.
안고 사다 보면은 계속 떨어지다 보면은 나는 그냥 뭐 한 2, 3천에도 살 수 있잖아요. 일단은. 그리고 뭐 그 사람은 계속 거기에 살면 되는 것이고 그 사람 나간다 하면은 그때서 전세 내가지고 전세 받아서 주면 되는 것이고 전세가 안 들어온다. 그러면 그 사람이 또 이 집에 대해서 경매로 넣겠지요. 나는 이자뿐인 게 없지 않습니까? 거의 다. 그 투자에 대해서 손실이. 그렇지만 또 그 집이 또 그때마다 또 집값이 또 이렇게 부동산은 영속성이니까 또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. 뭐 그런 것도 또 괜찮지 않을까.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권유는 안 하는데 뭐 호랭이 님이 말씀하시니까 전문 그게 없다면은 이런 것도 괜찮지 않을까. 이게 저한테 적성이 딱 맞더라고요. 쉽지 않은데. 이게 적성에 맞기 쉽지 않은데.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법정에서 이렇게 입찰하고 일할 때, 이게 앉아가지고 하니까 뭐 좀도 쑤시고, 그 의자에 이렇게 오래 앉아보면 좀도 쑤시고, 차라리 그냥 자유분방하게 있잖아요. 근데 저는 이상하게 이게 앉아서 하고 또 기록을 가지고 꼼꼼히 봐가지고 꼼꼼히 일하는 그것만 끝나는 게 아니고 왜 이렇게 됐을까 하는 호기심에서 이걸 많이 연구하는 거 있잖아요. 연구한 데서 월급 나오는 거 아닙니다. 그러니까 나는 내가 그게 보고 싶더라고. 이 사건이 왜 10번이나 경매가 안 팔릴까? 왜 유찰이 10번이 될까? 왜 변경. 그래서 또 그런 게 좀 관심이 있었어요, 옛날에.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좀 보다 보니까 이제 나름대로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그때는 그렇구나. 저분이 왜 보증금 수표를 스타킹에 넣었을까? 막 이런 것도 이제 이해가 살짝 되고. 스타킹? 왜요? 누가 입찰자가요? 입찰자가 이제 1등이 됐잖아요. 1등이 됐어. 네. 그럼 뭐 보증금이 수표인데 한 장이 아니고 한 40장이야. 뭐 10만 원짜리로 그럴 수 있잖아요. 뭐 한 10만 원짜리 10장이면은 얼마입니까? 100만 원이잖아요. 그러면은 20장이면은 200만 원이고 40장이면 그럼 얼마 안 되는 짜리네. 그렇게 한 많지. 보증금이 한 2천만 원 된다면은. 지금 생각에 그거는 좀 의도적이었어. 그러니까 은행 직원이 법대에서 1등 되고 나서 은행 직원한테 또 오면은 이제 그 이사를 해야 되잖아요. 그럼 은행 직원도 법대에서 다음 사건 진행되고 있는데 그 은행 직원은 어떻게 이사를 다 해줘? 저기 가서 해오라고. 근데 다 해왔어. 그래가지고 이제 개수기 아세요? 그러면 따라락 하는 거. 따라락 하는 거 보니까 한 장이 없잖아. 예를 들어서 39장이다. 보증금은 예를 들어서 40장이 돼야 돼. 39장이잖아. 한 장 없다고 하니까 그 사람은 자기는 모른다는 게 준대 그대로 받았다는 거지. 근데 우리는 법대에 있는 집행관들은 분명히 다 세워서 통과된 거거든. 그쵸. 근데 없다는데 어떡해. 그런데 문제는 뭐냐. 다음 사건 지금 진행하고 있어. 막 밀려오는 거지. 이 사건 끝났어. 이 사건 끝나고 떨어진 사람들은 보증금 받고 다 갔다고. 40장에서 한 장 모자라면 무효로 하고 다음 사람을 1등 해야 되잖아. 벌써 가고 없대도 다음 사건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. 그런다고 해서 직원들이 그럼 우리가 대신 돈 내줄게요. 내줘도 안 되지, 그거는. 분명히 돈이 모자라잖아. 그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요? 한 장이 빕니다. 10만 원짜리 한 장이. 그래서 이제 뭐 항상 보면은 법대에 가 보면은 그 천장에 그 CCTV가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웠던 거를 이제 녹화를 한다고. 돌려보는 거죠? 돌려보는 거지. 천천히. 하나, 둘, 이렇게. 근데 이거는 천천히 안 되대. 그래서 우리가 하나, 둘, 셋 이러죠. 해보니까 딱 마흔이 맞아. 근데 본인이 없다는데 어떡해. 그 장내에는 CCTV가 없습니까? 어느 장내? 그 대기 이쪽 방향, 반대쪽 방향. 거기에는 그 당시는 없었어요. 지금은 다 돼 있지. 있죠. 지금 다 돼 있지. 지금은 이제 그 방청석까지, 그리고 외부까지. 그 당시 때는 법대 위에만 돼 있었어. 여기만. 없으니까, 뭐 이렇게 이제 뭐 무효든 어떻게 간에 자금 보증금이 없으니까 허가가 안 나와요. 보증금이 맞아요. 허가가 되지. 한 장을 뺀 이유는 뭐예요? 진행을 안 하고 싶은 거네요, 낙찰자가 그러면? 2등하고 금액이 크게 차이 났으니까. 이걸 제끼고 싶은 거예요? 버리고 털고 싶어가지고. 그러니까 돈이 작게 들어오면 그냥 돈이 무효니까 돌려줄 거라 생각했지. 그래서 어떻게 끝났습니까? 그 당시는 이제 판사님이 그 결정할 때, 지금은 사법보좌관이 하지만 옛날에는 판사님 할 때야, 이 감독을. 난리 났죠. 그래가지고 그냥 뭐 어떻게 일을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, 왜냐하면 법원 입장에서는 잘못됐으면 무효를 하고 다음 사람을 1등 해야 되잖아. 그렇죠. 그래야 그 사건이 돈을 받을 사람한테는 빨리 배당해주고 채무자는 빨리 변제가 된다고. 맞아요. 네.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상당히 이제 그 노발 대발 해가지고 불효가 됐어요. 근데 이제 또 혼도 많이 났어요. 일 똑바로 안 했다고. 근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한 거야. 그래서 이제 그분을 불러가지고 뭐 보증금을 일단 안 돌려줬어요.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뭐 그렇게 뭐 보증금을 왜 안 주냐 하는 그런 시절은 아니니까.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뭐 당신 말이야.
우리를 속였다.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이거 고소하겠다. 뭐 이런 엄포도 났고 하고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울면서 그러더라고. 금액이 2등하고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던지빌라고. 그래서 누가 뒤에서 같이 온 사람이 코치. 그 사람이 요게 너라.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도 좀 있었죠. 그때부터 저는 많이 가져온 수표는 이불로 탁 해가지고 40장이잖아요. 1등 됐잖아요. 선생님 40장 맞지요? 맞지요? 이렇게 확인하고 이제 그 옆으로 쪼르르 넘어가십니다. 그리고 한번 경험을 했다면은 그런 게 한번 생각이 나더라고.